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월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측근인 이완규 처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안가회동 참석으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위헌적 권한남용이라 비판했습니다. 헌재 구성으로 정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알박기 시도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겨우 2달짜리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재판관을 알박기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간 통화를 가졌습니다. 양국은 동맹 강화와 무역 균형,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고 LNG 및 조선 분야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과 무역, 알래스카 가스관 등 복합적 협상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 임기 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 재협상이 백지화된 것을 두고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받아가겠다 이런 의지지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CNN 인터뷰에서 한중일 연대 가능성을 부인하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희망했습니다. 2023년 한국의 국가 채무는 1,175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관리 재정 수지 적자도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건전 재정을 내세웠지만 재정 준칙은 지키지 못했고 전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비판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나라 빚은 200조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측으로 2년 연속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낸 것인데요.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로 앞으로도 국가 부채는 급증할 전망이고 신용등급 하락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건희에게 보고한 문건에 창원 산업단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건은 김건희에게 전달됐고 실제로 산업단지 지정에 영향력을 미쳤는지가 검찰 수사 대상인데요. 실제 윤석열은 2023년 3월 15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창원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시 명 씨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며 대통령 사진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해당 산업단지는 재심의 중입니다. 윤석열은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라는 구호 아래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성과 보안 문제, 주술 논란 등으로 인해 야당과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방안 또는 세종 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복귀 또는 세종 이전을 검토 중이며 국민의힘 일부 주자들도 용산 청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용산 유지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생계형 소액 절도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절도는 2019년 약 5만 건에서 2023년 10만 건을 넘기며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 고물가, 무인 점포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특히 한부모, 노인 등 취약계층의 범죄가 많아지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이 주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 증가 역시 소액 절도 증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처벌보다는 예방적,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